안녕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 DMC 활성화팀 강인욱 선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 2023년 DMC XR 비즈니스 포럼에 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매월 행사가 열리는 이곳은 XR 제품과 서비스의 평가 및 실증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XR 산업 육성 및 국내 중견 중소 XR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XR 기기 및 평가 장비를 보유 중이니 포럼 종료 후에도 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XR과 관련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국방과 관련된 XR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은 사람 중심 국방 XR의 새로운 웨이브라는 주제로 네비웍스의 구본홍 상무님께서 포럼을 진행하십니다. 국방 분야의 XR 기술을 어떻게 접목했는지 이제 그 과정에서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후에는 Q&A와 네트워킹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고 준비된 간식도 함께 즐기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본홍 상무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오늘 이렇게 준비된 이런 강연 관련돼서 이렇게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20년 동안 가상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0년 동안 저희가 해온 분야는 이런 해양 분야 그리고 뭐 철도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지금은 뭐 군사 분야도 하고 있지만 이제 메타버스를 대변된 이런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람 중심 국방 XR의 새로운 웨이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또 기술적인 말보다는 약간 인문학적인 이런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부제를 변화하는 XR 트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은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 놓은 그 장표를 한번 보시면 뭐 신전의 도시부터 끝에 이제 XR 메가시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장표를 처음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에서 또한 이런 도시가 형성되고 또 도시에서는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발전사를 보면 처음에 이런 신전의 도시에서 각계 이제 왕권의 도시를 거쳐서 이제 봉건, 영주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고 잘 아시는 이제 공업 도시화가 됐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 한 30개 이상의 이제 메가시티, 뭐 저희 나라 지금 있는 이 서울도 굉장히 메가시티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첨단화된 도시인 그 XR로 표현되는 메가시티가 이제 발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표를 생각했고 제가 시작에 앞서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딸하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딸만 둘인데 물어봤어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서 뭐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XR이라고 아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저건 좀 제가 정제해서 썼는데 저거보다는 굉장히 좀 빈약한 답변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고 근데 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뭐 저게 무슨 말이냐고 계속 했는데 저희 맨 위에 보면은 언제부턴가 그 제 주위에 굉장한 기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게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맨 왼쪽에 보면 저 가끔 애들이 학교 가면 하나씩 가져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카드보드식의 이제 VR 장비죠. 그리고 최근에 제 생일 선물로 한 몇 년 동안 쫄라가지고 와이프한테 받은 선물입니다. 저게 그 닌텐도 위. 근데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뭐 센서라든가 이것들이 그리고 뭐 다들 앞에 차고 계신 이런 스마트 워치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OK 구글 같은 이런 그 대화형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모르게 이제 저희 주위에 있는 거고 그 맨 아래 왼쪽 보면은
저런 3D 광고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시청 같은데 아니면 뭐 코엑스 같은데 가면은 이제 변해버렸어요. 밤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 뭐 직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뭐 분양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미리 가봐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서비스가 지금 이런 앱이나 이런 데 좀 막혀 있는데 구글어스가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저걸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S맵이라는 이런 그 광역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다양한 그 도시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한강 주변이라든가 여러 지역들 스팟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이런 거부감이 드는 것보다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리하게 됐어요. 앞서 설명드린 저런 OK 구글 이런 스피커들도 이제 굉장히 저는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XR이라는 분야를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은 국방 분야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기에 이제 저 방향에 우리가 갈 비즈니스도 있고 또 그거에 맞춰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앞서가는 거는 트레이닝 분야입니다. 트레이닝 분야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XR이란 무엇일까? 뭐 이 편은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죠. VR, AR, MR, SR. 뭐 SR은 이제 가상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통칭해서 XR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런 단순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확장돼서 다양한, 저는 정보의 레이어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공간을 만드는 기술들인데 단순하게 이런 공간뿐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그걸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진화된 가상현실 세상이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나이대가 되신 분들은 저 블레이드 런너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게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그 개봉을 했는데 저 세상이 굉장히 가상이라든가 XR에 대한 것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전에 구글X의 그 최고 경영자 중에 에릭 텔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로 기억합니다. 200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IT 기업들이 생겨난 그 해였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지금 메타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그 당시에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사람들의 적응력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2025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도 그렇지만 지금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의 변곡점을 턴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변할 텐데, 그럼 XR은 언제 오는가, 이런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걸 하기 전에 그 챗 GPT가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죠. 올 초에. 뭐 작년까지는 메타버스가 최고였는데 갑자기 또 챗 GPT가 나왔어요. 근데 기존과 다른 게 뭐냐? 결국은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AI라는 개념 자체는 수십 년 된 개념이고, 뭐 저희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도 나왔고 그 이후로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는 큰 뭐 그 시기만 약간 반향이 있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XR은 언제 어디서나 이게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만 XR의 시대가 올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현재 인터페이스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부가적으로 이런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트레이닝 분야라든가 지금 다양한 제조 분야라든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히 디바이스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은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죠. 지난 2월이랑 3월인가요? 그 최근이죠. 애플에서 이 선언을 했습니다. 비전 프로를 발표를 했죠.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이제 사용을 할 수 없지만 비전 프로를 발표를 했어요. 그에 맞춰서 메타도 메타퀘스트 3를 지금 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기업들은 이제 독자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XR 분야는 글로벌 기업이 지금 와서 생태계를 안 만들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글도 구글 글라스를 꽤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저쪽에는 크게 힘을 싣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다른 쪽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잘 아는 퀄컴, 퀄컴이란 이 칩을 잘 만드는 이 회사는 스냅드래곤이라는 이거를 지금 비즈니스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플랫폼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에 관련된 디바이스 업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를 얹힐 수 있는 업체까지 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그 언팩 행사에서 이 세 기업이 이제 같이 동맹을 맺었죠. 퀄컴 그리고 삼성, 구글 다 강점이 있습니다. 잘 만드는 분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생태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대가 된다면 특정 디바이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것들 필요해서 그리고 저희 고도화된 환경 필요라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특정 영역에서만 이런 수많은 서비스를 하면 트래픽도 많이 발생하고 또 굉장한 컴퓨팅 파워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을 어디서나 끊김없이 하려면 결국은 저런 네트워크 환경이 많이 갖추어져야 돼요. 5G라고 하지만 솔직히 5G와 LTE의 그 차이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5G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6G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25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AI 그리고 지금은 범용성하고는 좀 멉니다. 이 관계가. 근데 저런 AI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걸 좀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범용적 SR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XR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특정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서비스도 크게 와닿지 않는 현재 단계고요. 그래서 이 현재는 XR 분야는 이 산업, 인더스트리얼 분야를 지금 크게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니즈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야를 먼저 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VR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희 나라에 굉장히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아직 기억나는데 여의도의 금융교육원 가서 막 하고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참여자분이 묻더라고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5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중심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 XR 25년은 뭘까? 저는 메타버스가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떤 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을 그 변화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인터넷 다음을 지금 메타버스로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을까를 좀 찾아봤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헬스케어 분야도 있고 이 6월 달에 했던 XR 분야 그 에듀케이션 분야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아까 말한 산업 분야도 있고 뭐 엔지니어링 분야 또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했죠. 활성화도 됐고 그다음에 리테일 분야가 굉장히 또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저런 여러 가지 분야들의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거는 좀 에어버스에서 저런 컨셉 개념으로 해서 에어버스는 항공기를 유럽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고 미국과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에어버스 자체도 저런 그 유해 분야에 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어떠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만들고 또 저걸 함으로써 좀 더 오차 에라를 줄이는 그런 분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통 물류 분야도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이제 상장을 했고 그래서 저런 AR이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런 그 물류나 이런 곳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뭐 대신 저게 그 뒤에는 더 많은 시스템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는 뭐 저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사 내 이런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들리시죠? 예. 그 공간을 좀 만들었고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분야들의 지금 실제적인 그 서비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헬스케어 앞서 설명드린 이런 여러 분야에서 XR이 접목돼서 서비스 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실험적으로 또 서비스적으로 사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XR의 비즈니스 단계를 좀 보면 이런 성숙도 단계가 있어요. 성숙도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한 4단계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생태계가 커지려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맨 밑에 보면 뭐 생선 지원 도구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저기서 보면은 뭐 SDK라는 이 프로덕트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저건 어쩌면 개별적인 프로덕트이 될 수도 있는데 저것들을 좀 더 나가서 그 유사한 서비스 분야에서 만들 수 있는 저런 그 툴킷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것들이 지금 점점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넘어가면 기존 서비스와 이것들이 통합이 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커지면 그걸 통합하는 시기. 왜냐하면 기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걸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넘어서는 이런 그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봤을 때 한 이 정도 단계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앞서는 뭐 일반적인 SR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국방 분야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05년도에 스텔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기 계시네요. 저는 이거 최근에 다시 봤어요. 그때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솔직히 뭐 흥행에 성공은 안 했는데 저기에서 굉장한 것이 나옵니다. 뭐냐? 저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무인기 요즘에 핫하죠. 저 뭐 회전익 뭐 고정익 뭐 여러 이런 드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무인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실제 조종하는 그 전투기와 AI 인공지능을 가진 그 무인기가 나오는데 막 자체 방어와 뭐 원거리 통신 막 저런 굉장한 인터페이스를 하는 기술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 때는 솔직히 저는 크게 언제 올까 했는데 요즘에 저런 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실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도 전쟁이 되고 있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한 그 전쟁의 양상이 기존 전쟁과는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이 자료, 뉴스 이걸 접하면서 이걸 관심을 가졌는데 GIS 아르타라는 것이 있어요. 기존의 전쟁을 하려면 뭐 포병 부대도 있고 뭐 여러 장갑차도 있고 뭐 이런 공중 세력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뭐 적군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뭐 아군의 위치도 알고 그걸 조정해서 포도 쏘고 이렇게 하고 타격도 하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저기는 뭐 5분 이상, 뭐 그 이상의 시간들이 막 걸리고 했는데 이게 우버 기술을 활용한 거거든요. 우버 택시. 우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우버 앱을 깔고 신청을 하면 저와 가장 가까운 것부터 저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오죠. 그것처럼 그러한 기술들을 민간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내가 뭐 탱크다, 전차다, 아니면 내가 어떤 포병 세력이다, 다 각자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저게 타겟팅이 딱 된 순간 가장 가까운 세력들을 묶어서 바로 포격해주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술과 군의 기술이 융합한 거의 기술의 격전지가 되고 있어요. 전에는 저런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저런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의 수행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 중심에 있는 저런 공간에서 나아가서 수키로 지금은 뭐 우주 영역까지 갔죠. 그래서 보이지 뭐 전쟁하는데 누가 쏜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냥 죽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양상과 전술과 전략이 안 먹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 제가 첫 장에 이런 도시의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전쟁에서 모든 것들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요즘 전쟁. 지금 서울시만 해도 뭐 강남, 강북해서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다 없애든가 아니면 그걸 점령해야 이제 전쟁에 이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도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대도시 전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까 구글어스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저희 SR 실증 여기 있는 장소거든요. 과거에는 저런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를 전부 다 이제 모델링하고 서비스가 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이게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 더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어떤 특정 영역에는 저러한 것들을 뭐 광대역 스캔을 한다든가 드론을 띄워서 아니면 항공 촬영을 한다든가 여러 기술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XR이 마지막 단계는 실감 도시로 갈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곡차곡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는 이런 3단계 발전 모델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뭐 어려운 분야고 좀 생소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디지털화 됐죠.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런 한반도나 아니면 다른 영역들이 할 때 뭐 전제하기도 파악하기도 힘들었지만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 됐어요. 우리 민간의 그 내비게이션 맵처럼 뭐 그렇게 지금 서비스가 다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이 지금 습득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런 무인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완전 자율형은 아니에요. 우선은 반자율형 형태로 가고 있고 그게 사람과 그다음에 기계가 같이 협업하는 이런 플레이로 지금
가고 있고 그거에 맞는 이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이런 지능형 지휘결심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거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국방 4.0이라는 첨단 과학기술 군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뭐 과거같이 지금 싸우는 그런 형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뭐 부대별로 뭐 아니면 각 뭐 육군이라든가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별로 각각의 이러한 새로운 전장을 바꿀 수 있는 체계를 맡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요거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많이 나올 겁니다. 멈트라는 개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멈트라는 것은 군사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지만 뭐 아파치라는 헬기가 있고 옆에 무인기가 있죠. 그래서 같이 요즘에는 협업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뭐 폭발물 처리를 해도 실제 사람과 기계가 이렇게 협업하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미군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 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뭐 병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차량이라든가 로봇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고 실제 전쟁도 수행하고 아까 말한 그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제 그 국방과학기술혁신이라는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훈련이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XR을 다 포함하신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육해공, 뭐 플러스에서 요즘에는 우주 항공이라는 분야까지 해서 여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을 하자 해서 저런 기본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예산도 투입되고 저러한 이제 사업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 영역을 이런 통제하고 하는 체계들 그리고 지능형 뭐 사이버전이라든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이런 여러 결합된 형태의 이제 훈련이라든가 트레이닝 분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뭐 기술들도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7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잘 많이 들어본 분야의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의 기술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이 트레이닝 분야 같은 경우는 결국은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어떠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교육과 트레이닝은 조금 달라요. 교육이라는 거는 다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 하에서 그거를 잘 풀면 100점, 90점, 80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다 매겨지는데 트레이닝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대응이랄까 그런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특수한 분야들 그리고 다양한 이런 뭐 조종이랄까 전술 분야들 이러한 분야들은 지금도 많이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것들을 좀 더 XI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좀 바꾸어 보자는 것들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관련된 이런 군인이랄까 요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군 분야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트레이닝 시킬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들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유형을 좀 말씀드리면 군사 분야는 LVC라고 합니다. 라이브 버추얼 컨스트럭티브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흔히 라이브는 잘 아시지만 라이브 형태의 훈련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신 뭐 실제 포탄을 쏘지는 않죠. 그래서 그리고 버추얼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존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요즘엔 뭐 메타버스라는 이런 용어도 쓰지만 그런 가상현실 그리고 컨스트럭티브는 뭐랄까 워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끼리 어떠한 상황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를 주면 그거에 대한 워게임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이거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 LVC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AR, VR, 뭐 MR, XR.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기술들이 다 아직까지 성숙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군의 뭐 시각이랄까, 뭐 실제 이 업에 있으신 분들은 AR, VR 얘기를 하면 아니야 XR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MR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약간 과거처럼 뭐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지금 발전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저 위치인 거고요.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자, 그러면 국방 분야, 군사 분야 같은 경우는 저런 군사력 강화라든가 조직과 아까 말한 그 시스템을 이런 운용하기 위해서 이런 트레이닝 분야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요즘에 많은 변화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새로운 OS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뭐 기존에 뭐 윈도우 뭐 아니면 뭐 리눅스 뭐 가지고 하던가 많이. 근데 지금은 뭐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범용적이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UI, UX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또 새로운 디바이스. 제가 여기서 제목을 사람 중심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다 장비나 아니면 시스템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시스템들이 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 가상의 공간에 나라는 존재를 투영시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이런 센싱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상호작용, 인터랙션, 또 그걸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이건 실시간성에 대한 엔진들, 지금 뭐 범용 엔진들을 많이 쓰고 있어 잘 아시지만 뭐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같은 엔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군사 분야나 이쪽에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실시간성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직 제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과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조직들도 미리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변화의 주한 요소고요. 그리고 아까 LVC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 ST라는 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합치자, 이제는 다 통합하자, 이러한 개념으로 좀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용어인데 합성 훈련 환경이라는 스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제일 저희 그 국방 분야에서는 화두입니다. 아까 그런 무기 체계 시대의 그 멈트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런 트레이닝, 가상현실 분야에는 스틸한 개념이 가장 화두예요. 그래서 그걸로써 뭐 3차원 가상 지형, 아까 말한 대도시 규모,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지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가상 트레이닝 분야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실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이거의 하나의 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전쟁을 수행을 하려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실시간성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훈련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하드웨어가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클라우드 저 백단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기술이 이런 기존의 시스템들을 많이 보완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뭐 쉬운 예로 보면 미군 같은 경우, 미군의 그런 잠수함 전력 같은 경우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잠망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상훈련 그 잠망경 이거는 뭐 실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엑스박스 같은 콘솔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그 검증 과정, 테스트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용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형 정보 데이터가 굉장히 좀 확장됐다. 그리고 시스템 간 굉장히 표준화도 됐고, 그 인터페이스들을 맞추는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올해 그 미국에 매년 그 이색이라는 그 세계 최대의 이런 가상 분야에 대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이제 참가를 하는데 부스를 마련해서 올해 We live in 여기에서 a 그 digital 주요 age, a digital 아젠다가 world. Our forces fight on 보시지만 land, 디지털 air, 월드입니다. sea, space, and 디지털 cyber. 월드라는 To maintain the 주제로 modern edge, 지금 our military forces 저 must 전시회를 adapt to an 11월 달에 ever-changing digital 진행합니다. landscape. Future wars will 세계 be 여러 won by those who 나라의 embrace 가장 readiness, 최신의 cutting-edge 기술을 technologies, training, 최신의 이런 testing, 트레이닝 and 시스템이 operational 마련이 concepts. 되는데 항상 좀 새로운 것 같아요. Our warfighters will train with the latest in 아까 augmented and 말씀드린 virtual 스피드, platforms, 그 using 운영 AI that 시스템 fights 이런 like a 것들 near-peer adversary, that adapts to changing tactics and strategies. Industry, academia, and the military are building global partnerships to blend approaches and develop competitive and innovative technologies to train and sustain our military forces in the spectrum of conflict within the digital battle.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런 형태의 전투를 여기도 뭐 이런 장비들을 착용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저런 류의 시스템들이 군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군대 모의 전투 체계라든가 아니면 뭐 실시간 이런 그 뭐 예비군 훈련 체계들도 저희 많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Debrief drills from any point of view 그냥 총기 with 사고 the 이런 것들이 extensive 많이 after-action review 이루어지고 있다 system. 보니 Top down, 또 friendly and 한번 unfriendly 예비군을 한 7, POVs, 800명들이 or any other third-person 오거든요. view. 훈련 받으러 매일매일 뭐 그러다 보니까 Analyze 그런 것들을 participants' 소화할 field 수 of 있는 view, 뭐 새로운 weapon 유형의 angles, 그리고 eye 도심 movement, and 전투들이 more.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참조를 많이 하고 있는 CA라는 기업이 있어요. 캐나다 기업이고요. 지금 그 나스닥에서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한 10조 정도 한 시총할 겁니다. 그 정도 하는 기업인데 이쪽은 항공 관련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훈련 센터죠. 트레이닝 센터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로 보면 저기 인천하고 김포 쪽에 보면 운항 훈련원이 있어요. 그러면 민항기 훈련하는 훈련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많은 전 세계 한 1000여 개 정도 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군사 분야 회사도 같이 병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트레이닝 분야는 이 네 가지 영역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 트레이닝 시스템,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커리큘럼도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저 분야. 그리고 트레이닝 센터. 저희 나라에도 이제 군 분야도 뭐 항공 관련 그리고 아니면 각종 뭐 이런 학교 개념의 트레이닝 센터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민간 쪽에도 많은 트레이닝 센터들이 있고 그리고 TSI라고 해가지고 저 분야는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뭐 이런 뭐 인터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런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통합을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앞으로 이런 분야를 계속 발전시킨다면 특히 XR 분야에서 이런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운영 개념이나 시스템들이 갖춰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가 보면 나사나 이런 유튜브에 가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렇게 도킹하는 것들은 실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그냥 주소 치면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웹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XR을 통해서 좀 더 몰입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 왜냐하면 군사 분야에 우주항공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저기 아이언맨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가 흔히 하는 그 군인들이 쓰는 그 야간 투시경입니다. 야간 투시경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런 야간에도 작전을 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적외선을 착용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뭐 열영상 뭐 시스템도 들어와야 돼. 하다 보니까 뭐 전쟁을 하다 보면 저거를 가지고 있는 부대와 아닌 부대의 전투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희 나라 특수부대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체력적인 거, 멘탈적인 거, 뭐 전술적인 게 굉장히 뛰어난데 예전에는 미군하고 같이 훈련을 많이 하는데 항상 져요. 거긴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장비들. 저는 뭐 개인이 이제 착용하는 장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발전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S사에서 MS 홀로렌즈 2를 출시했죠. 근데 군사용 버전이 있습니다. 군사용 버전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그 아이바스라는 저 제품이 있는데 저거는 약간 틀립니다. 그 민간용과.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220억 달러에 미 육군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1.2 버전까지 나온 상태고 근데 원래 그거를 양산을 하려고 했어요. 올해 정도에. 그런데 아직 개선할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뭐 나의 위치, 그리고 아군 위치, 적 위치, 또 뭐 실시간 나침판, 전투 상황, 그리고 3D 지형, 그리고 여러 이제 요즘에 연합훈련 많이 하니까 각 나라 언어도 번역을 해주고 또 나의 그 바이오 데이터까지 측정하고 내가 아플 때 이거를 실시간으로 전송도 해주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제 되어 있고 대신 저건 이제 개인이 착용하는 장비지만 그 뒤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향후 10년간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근데 여기에는 실제 운용되는 시스템 모드도 있지만 훈련 모드도 같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XR의 끝판왕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 분야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결국은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연결 방식을 바꿔놨죠.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그 이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제 군인들도 전투를 이제 이런 싸우는 방식을 바꾸는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많은 곳에 이제 전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그 혁신을 가져오고 결국 민간의 기술들이 저기에 이제 적용돼서 군사용 기술이 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지만 현재 저희는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래전부터 2000년 초반부터 이런 가상현실 분야에 일을 했어요. 원래는 무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뭐 아니면 뭐 C4I 체계의 분야라든가 뭐 이런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분야가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트레이닝 분야는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을 저희는 오래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트레이닝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아까 그 성숙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가상훈련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프레임워크 개념으로 좀 끌어올려야 되고 또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VR 장비도 있고 AR 장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 또 메이커도 다르고 다 있는데 저거가 항상 그 밸런스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국은 훈련을 한다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들도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또 훈련을 하면 이걸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강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보안이 적용된 군 분야는 보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조직도 갖춰야 되고 저는 물리적인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생체 데이터를 반영해서 상시 전투가 가능한 컨디션을 항상 유지해 줘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모든 것들은 이런 훈련에 대한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제공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이런 표준 절차들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단순한 체험이라든가 패턴화된 훈련이 아니라 복합 상황이 항상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공통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플랜도 세우고 저희는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그걸 스케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자격, 훈련 기록이라든가 직무 역량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접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통합적인 모니터링 환경도 제공해야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훈련을 하면 그것들을 그 개개인 아니면 팀에 맞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뭐 좀 복잡한 표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고 훈련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 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와 연계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아우르는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장소, 왜냐면 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그 여러 장소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연동도 돼야 되고 항상 똑같은 그러한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동화입니다. 이런 운영 시스템들도 자동화가 많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시스템들도 자동화가 많이 돼야 되고 또 훈련 컨텐츠나 이런 서비스들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런 뭐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저희는 LMS, 뭐 잘 아시는 LMS 분야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지능형이란 표현을 쓰는데 맞춤형으로 제공해줘야죠. 뭐 훈련이라는 거는 너 몇 점이야, 너 평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했는데 거기에 맞게 이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도 주고 그리고 요건 부족하니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LMS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군사 분야의 이런 비즈니스를 앞으로 여기 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분야에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앞에 많은 설명을 했는데 여러 분야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시라는 개념을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투라는 것들이 벌어지는 공간이 도시예요. 요즘에는 뭐 다른 공간도 있겠지만 도시라는 것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기반 시설이 있고 또 중요한 자산들이 다 있고 그러면 거기를 표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서울도 이제 메가시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시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시가전이라는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접해서 요즘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뭐 원거리에서도 전투가 일어나지만 근접해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광역의 도심 모델링을 해야 된다. 뭐 요 안도 있지만 이런 바깥에 그리고 복잡한 환경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고정된 뭐 건물도 있겠지만 수시로 이동하는 수송 수단들도 있을 테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과 이런 유인기가 같이 합쳐진 상황 그래서 그걸 디지털화해야 되고 그것을 이거를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뭐 1대1 아니면은 패턴화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고 사람 중심의 시퀀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모든 것들이 그거에 연동돼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장비라든가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할 때는 한 가지 루트만 계속 가요. 근데 지금은 결말이 다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할수록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석하고 예측하고 결국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 이런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얘가 활용이 돼야 될 거예요. XR 트레이닝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저희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한 이런 첨단 훈련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저런 그 용어를 써놨는데 이것을 이제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좀 규모가 크게 가야 될 것 같아요. SR 분야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지속성과 확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왔는데 결국은 그 미래 전장에서는 이런 필요한 XR이라는 이런 확장된 가상 공간 개념을 적용해서 저희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분야로 XR을 좀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내에 못 끌고 가요. 맨날 민원 소지가 발생하잖아요. 도로 파손된다, 시끄럽다, 뭐 그런 또 안전상의 문제들 하기 때문에 뭐 그게 큰 모든 뭐 이유는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든다면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범용적인 인터페이스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그러한 익숙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현실과 가상의 연결을 가속화해야 됩니다. 제가 2025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것들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2007년도가 가속화의 단계였어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근데 이제 2025년이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는 단계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심에 설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저희가 이해하고 한다면 미래 군사 분야 이런 방향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분야가 쉽지는 않고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폐쇄성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 도메인이란 말을 쓰는데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여기 자리는 다 소규모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많은 XR 기술이나 기획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은 실제 본질적인 현장의 그러한 그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이해가 없다면 그게 이벤트성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지속성이나 확장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건 무기는 다 있습니다. 다 샀고요. 이제 운용하고 그걸 가지고 미리 훈련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잘 좀 이렇게 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아까 잠깐 말씀 주셨었는데 보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사 같은 경우에는 안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엄청 까다롭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손쉬운 예를 좀 들면 저희가 예를 들어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를 만들어도 수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통제를 군에 아니면 저희 국가의 통제를 신고를 하고 시스템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떠한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어떠한 보안이 허가된 이런 인력 또 장소 이런 것들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민간 기술 분야는 뭐 그렇게 제약 사항은 없는데 그런 게 좀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좀 많이 절차라든가 그런 게 까다롭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그 강연을 듣다가 이제 여러 가지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제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최적화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지금 하드웨어의 한계들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사업 방향을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 처음 접근할 때는 저희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이런 트레이닝 분야는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에 맞는 하드웨어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든지 그게 명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여기 뭐 장비도 많지만 이걸로 다 모든 것을 표현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분야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이브 훈련이나 버추얼 훈련 이게 서로 보완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버추얼 한계에서 모든 게 다 돼야 됩니다. 그런 수는 없거든요. 현재는 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훈련에 대한 절차를 잘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왜냐하면 저희가 뭐 VR 장비를 뭐 예를 들어 쓴다고 해도 이 훈련에는 그게 안 어울리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정의한 다음에 고객하고 좀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게 좋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장비나 뭐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 실제적으로 가서 그게 안 맞을 수가 있고 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장비를 훈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장비 조작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 훈련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나리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시나리오 설계 방식 및 어떤 유효성 검증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질문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군 분야, 뭐 경찰, 뭐 소방 이런 쪽도 지금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그 뷰가 다 다르거든요. 실제 이런 거를 운용하는 뭐 교수 요원들 또 아니면 뭐 정책적인 분들, 뭐 업체에 있는 분들 다 그 시나리오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시나리오 결국은 도메인 전문가들이 기본 틀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어를 먼저 짜고요. 그 다음에 그 플로어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표들이에요. 보통 이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많이 짜긴 하는데 각 단계마다의 중요한 지표들, 왜 지표가 중요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량적인 평가도 될 수 있고 정성적인 평가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표를 설정을 잘 하고 그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출 기획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가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3D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또 연출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검증의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방식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SAM이라는 뭐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실제 고객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필터링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결국은 저희는 비즈니스 하면서 중요한 게 시나리오 에디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A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와 다르게 A란 다시 또 A에서 또 다시 파생된 이런 시나리오를 뭐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유롭게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툴이 좀 필요해요. 대신 그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는 아까 말한 이 분야마다의 그 전문가가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유는 뭐 아시나요? 효과성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토리서치의 연창익입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계통에 대해서 여러 컨텐츠들, 그러니까 네비역스가 모든 걸 다 개발할 수는 없을 거고 여러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존재할 건데 이 그 컨텐츠들 각 개별로 개발하는 회사들의 표준화되어 있는 뭐 프로토콜이가 됐던 뭐 플랫폼이 됐던 뭐 이런 게 뭐 지금 제시되고 있나요, 혹시? 예,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가 플랫폼은 지금 표준화를 하려고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뭐 그 경찰 분야, 소방 분야, 군사 분야, 민간 분야 막 여러 프로젝트를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된 요소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환경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 이런 통제도 해야 되고 이벤트도 발생시키고 또 다 하면 이거를 또 저희가 이제 분석 평가도 하고 예전에 뭐 게임도 많지만 이런 리플레이도 해봐야 되고 그 각자 훈련자들이 다양한 동선 활동을 한 것도 분석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화된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자 해서 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플랫폼이란 개념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 또 3D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흔히 아는 민간에 보면은 영화 쪽, 엔터테인먼트 쪽, 뭐 애니메이션이랑 이런 쪽 하는 분야와 이런 군사 트레이닝 하는 쪽에 좀 달라요.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성이 중요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작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좀 그 표준화해서 저희가 같이 좀 파트너 협업하는 회사들한테는 그런 가이드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좀 지금은 작지만 이렇게 좀 계속 그런 표준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XR 분야는 뭐 최근에 뭐 국제 표준화 뭐 TTA나 이런 쪽에서 그런 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결국 많이 써야겠죠. 많이 쓰고 많이 활용해야 그 표준화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